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구 도시바 메모리 키옥시아의 상장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직접적 원인은 미중 간 무역 전쟁 여파로 화웨이의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도 당시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에 뛰어들며 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상태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상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며 호황을 누렸었죠. 특히 플래시 메모리는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만 삼성전자의 왕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도시바가 삼성에 패배하게 되었는지 도시바 내부 관계자의 시선에서 심층 분석한 칼럼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 전문 잡지 IT 미디어 비즈니스의 온라인판 기사입니다. 게재된 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소개된 바 없고 도시바에서 당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직접 관여한 인물의 입을 통해 담담하게 진술한 내용이 의미가 있어 다루고자 합니다. 1990년경 도시바 종합연구소 입사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열심히 말을 거는 기술자가 있었다. 반도체 메모리의 연구개발 책임자 마스오카 후지오씨. 너는 조깅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지 않니? 플래시 메모리로 가능해. 무겁고 부피가 큰 데다 흔들리면 소리가 튀기 쉬운 휴대용 CD 플레이어가 겨우 보급되기 시작한 시대, 마스오카 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쿠이 씨는 그 광경을 회상하며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선견 지명을 떠올린다. 플래시 메모리는 80년대에 그 마스오카 씨가 발명했다. 반도체로 만들어 입출력에 따라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기억 매체다. 하드디스크, CD나 DVD에 비해 데이터의 입출력이 현격히 빨라 소형화, 저전력화의 장점이 있다. 70년대에 등장한 반도체 메모리 D램은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사라지지만 플래시 메모리는 이 약점을 극복했다. 그 가능성에 주목한 미국 인텔은 마스오카 씨의 첫 발표 이후 3년 만에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신설했다. 한편 도시바 사내에서는 당시 D램의 매출이 전성기였던 때라 플래시 메모리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마스오카 씨는 D램의 고성능화에 노력하면서 염가로 제조가 가능한 낸드형이라는 플래시 메모리의 개발을 계속했다. 1991년에 세계 최초의 제품화에 도달했지만 판매에서는 부진이 계속되어 고전했고 마스오카 씨는 1994년 플래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며 도호쿠대 교수로 변신했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는 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카메라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2000년대에는 도시바의 주력 제품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계 1위는 도시바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였다. 업계에서는 공급이 막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복수의 메이커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도시바가 92년에 삼성의 낸드 기술을 이전하자 삼성은 곧바로 거액의 투자를 단행해 기술 향상에 성공한다. 80년대에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을 인솔해 94년에 퇴임한 전 부사장 카와니시 씨는 투자할지 말지 도시바가 임원회에서 우물쭈물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 삼성은 성장한다고 믿고 투자했다. 속도감에 차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기술 이전 후에도 사내에는 정말로 돈을 버는 것인가 라는 회의론이 있었다고 한다. 도시바는 기억 용량을 높이는 기술을 차례로 만들어냈지만 선행자 이익을 살리지 못하고 삼성의 뒤만 계속 쫓을 뿐이었다. 90년쯤에는 톱쉐어를 자랑하던 D램에서도 삼성에 뒤져 2001년에 철수를 결정하고 만다. 판단이 늦은 요인으로는 도시바가 가전부터 원자력까지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전기 메이커였던 것을 들 수 있다. 투자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었고 다른 부문의 부진으로 대담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오사우치 와세다대 교수는 이에 더해 경영전략의 부재를 지적한다. 도시바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 대기업의 상당수는
기술적인 우위성이 있으면 비즈니스에서도 우위에 선다는 생각으로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그의 지적은 계속 이어진다.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 그대로 제품의 가치가 되었던 7, 80년대의 성공 체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경영과제를 모두 기술 문제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었다. 파나소닉의 플라즈마 TV나 샤프의 액정 패널 등 일본 업체의 경우 기술은 뛰어난데도 세계적인 경쟁을 이기지 못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앞의 오사우치 교수에 의하면 삼성은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는 전략 아래 수익을 내면 다음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해 성장해 왔다고 한다. 도시바의 경영 악화는 소중히 여겨온 연구개발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구개발센터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를 담당한 30대 엔지니어는 낡은 장치에 고액의 새 장비를 살 예산도 없고 단기적 이익만이 중시된다고 밝혔다. 결국 도시바는 2018년 도시바 메모리를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시대를 읽는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자 집단이 있어도 비즈니스에서 이길 수 없었던 도시바. 그 모습은 일본의 산업계 전체에 비친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미래를 보고 있던 마스오카의 기술자들을 냉대하고 실망시켜 삼성의 머니트랩에 걸려들어 기술을 거저나 다름없이 넘겼기 때문일 것이다. 눈앞의 욕심에만 사로잡힌 경영진의 근시안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예라고 본다. 기술과 비즈니스 감각은 별개겠지. 일본인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음치다. 경영의 과제를 모두 기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왔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낸 기술자들을 푸대접하면 안 되잖아. 기술자들 중에는 일본에 대한 복수를 위해 한국에 힘을 보탠 사람이 많다고 하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술이 없으면 경영도 없으니 기술의 비중은 크다. 일본인은 너무 바보라서 경영은 무리다. 도시바를 파괴한 바보 사장이 일본 우편 사장으로 취임해 5천억엔 이상의 손실을 낸 전설의 쿠즈 사장. 도쿄대학 졸업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파괴력이 대단한 매국노라 감당하기 어렵다. 인사가 너무 안 됐던 거겠지요. 사람을 평가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무능한 자만을 뽑아서 출세시켰기 때문에 사원은 굉장하지만 사장직이라면 초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버렸다. 일본은 신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 시스템도 아이디어와 센스로 개발해야 한다. 국외의 판매 네트워크를 자력으로 만들어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살아남는다. 돌쇠 한마디. 도시바가 왜 몰락했는지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는 건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앞선 생각과 추진력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